그래, 전기 자전거 리뷰는 접자. 그래서 어떡하라고. 아, 올리라고.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이놈의 애증의 전기 자전거, 얘를 구입할 때만 해도 그냥 우리가 크게 투자할 생각도 없었고 그냥 출퇴근 용도로 구입할 생각에 그냥 후보금 몇 개 정해서 거기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걸로 구입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사용기를 올리려고 했고요. 근데 1편 영상 올라가자마자 반응이 극과 극이었어요. 누구는 그걸 왜 사냐, 전기 자전거는 100만 원 이상부터 사야 된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야, 거기서 이 2편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자제품도 그렇지만 가격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당연히 더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자전거 하나에 100만 원 이상 투자를 한다?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2편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또 이제 이런 거 올렸다가 또 이제 전기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또 이제 많은 이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도 하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PD님들이 타고 다녔었잖아요. 네, 그렇게만 썼었는데 그 이후에 올라오는 리뷰 영상들마다 댓글도 달리고요. 그리고 메일로도 오고요. 심지어 뭐 라디오, 침착맨 방송 뭐 어디들 가도 다 이제 언제 자꾸 전기자전거 2편이 올라오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너무 많은 요청이 있다 보니까 이 전기자전거가 좋던 나쁘던 뭐 일단 먼저 우리가 1편을 올렸으니까 2편 이제 사용기를 이제 올려야겠다. 일단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용기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얘는 사실 전기자전거인데 자전거가 아니에요. 그게 뭔가 이제 약간 좀 스쿠터 같지 않아요? 자전거가 아니야. 첫 번째로 이제 편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바람 넣는 게 조금 이제 달랐어요. 뭐 덜로평, 슈레더형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구입했을 때 뒷바퀴에 바람이 이제 별로 없어갖고 그 신사역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호환되는 거 그걸로 넣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자전거를 살 때 이제 좀 잘 알아봐야 된다. 우리처럼 그냥 무턱대고 막 사면 안 된다. 그리고 이 경적도 되게 특이하잖아요. 그 일반 자전거 있는 그 종소리가 아니라 전자식이에요. 전자식이에요. 그리고 이거 진짜 너무 커. 웃긴 점이 뭔지 알아요? 이 경적 소리를 내려면 이거 분명 시동에 걸려 있어야 된다. 시동 끄잖아요. 전자식이라서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도 이제 장단점이 느껴졌고, 심지어 이게 사실 저는 이제 단점이라고 느껴진 게 뭐냐면 일반 자전거 소리랑 다른 이제 경적 소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갈 때 우리가 이제 막 지나갑니다 하면서 이제 띠링띠링 그 소리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안 비켜줘요. 그 이게 자전거 소리인지 이거 모르는 거야, 경적 소리가. 그게 뭔가 이제 오토바이 아니면 자동차 경적 소리 같으니까 확실히 그건 불편해요. 그리고 얘는 전기 자전거로도 쓸 수 있지만 그냥 자전거로도 이제 타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는 또 경적 소리를 낼 수 없다 보니까 되게 불편해요. 또 의외로 이런 건 아날로그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얘가 접이식인 게, PD님들은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에 구입한다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접이식은 안 살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접이식이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 굳이 접을 필요가 없다면. 왜냐면 일단 이제 그때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접이식이기 때문에 이제 안전장치를 제대로 안 하면 이제 뭔가 그 접힐 위험이 있다는 거. 근데 생각보다는 또 괜찮지 않아요? 얘가 그냥 이게 풀린다고 해서 이게 접히지 않아요. 이거 접을 때 이렇게 당겨야 접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접힐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여러 번 좀 안전 체크를 하면서 타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접이식의 단점이 뭐냐면 잡소리가 너무 많이 나요. 앞에서도 나고 여기서도 나고 접히는 부분에서 잡소리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더 접이식 타기가 싫더라고요. 심지어 다른 게보다도 더 많이 나는 것 같잖아요, 소음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PD님들도 그렇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느낀 게 계기판이 없는 것도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뭐 단수나 이런 거는 다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여기에 이제 작은 디스플레이로 좀 깔끔하게 더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별로 불편해요. 지금 이게 이제 배터리 잔량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타고 이렇게 해서 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때는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되는 정보도 뭔가 직관적으로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기 자전거에서는 이런 계기판도 조금 나와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것도 불편해. 얘가 오토바이랑 똑같이 이렇게 스로틀을 돌려서 전기 자전거 그 모터를 이제 개입시키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오히려 킥보드는 버튼으로 눌러서 가지 않나요? 그죠? 전동 킥보드는 엄지로 눌러서 가는데 그게 훨씬 편해요. 왜냐면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다른 거랑 다르게 자전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약간 숙여서 타잖아요. 이때 이 손목이 이렇게 꺾여서 가니까 불편해요. 그죠? 한 30분 이상 타니까 손목이 좀 불편한 느낌? 이것도 되게 헐겁잖아요. 나도 모르게 끝까지 당기고 있어요. 그리고 얘가 또 저는 이제 결정적으로 횡단보도에서 약간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피디님은 그런 거 경험 못 해보셨어요? 횡단보도에서 우리가 내리고 이렇게 자전거를 끌고 가잖아요. 근데 끌고 가는데 이게 너무 쉽게 움직이니까 자전거 이렇게 해서 갑자기 훅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지하면서 바로 브레이크 잡았거든요. 이렇게 가는데
얘가 이렇게 너무 쉽게 돌아가잖아. 새끼손가락. 얘는 조금 힘을 줘야 되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인 손가락 거의 2개만 올려도 쉬워요. 이게 진짜 힘이 약해요. 이게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 끌고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 좀 이제 안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근데 타보면서 승차감은 어땠나요? 아, 승차감이 따릉이보다는 좋거든요. 근데 다른 공유 자전거랑 비교하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좋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얘가 딱 한 30분 정도까지만 타기에 좋은 느낌이랄까요? 제가 집에 갈 때 한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1시간 타고 가니까 여기 샷타군이 있잖아요. 이거는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심지어 제가 아침에 유산소 할 때 자전거 되게 많이 타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아파요. 그래서 이게 안장의 문제인가 싶어갖고 안장 조절도 해봤는데 아, 이게 그냥 일단은 이제 안장 자체가 조금 불편하지 않을까. 그리고 도로의 충격도 되게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이제 따르기보다는 모터벨로 얘가 더 좋고요. 모터벨로보다는 공유 자전거들 있잖아요. 스윙이나 일렉클 그런 제품들이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한 30분까지 괜찮은데 이제 30분 이상 넘어갈 때부터 이제 엉덩이랑 사타구니가 좀 많이 땡긴다. 그게 단점입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또 특히 이제 한강공원 같은 데는 자전거 전용 도로 있잖아요. 그럴 땐 또 승차감 좋아요. 일반 도로에서 탈 때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전기 자전거 타면서 제일 만족한 게 뭔지 알아요? 자, 이제 처음에 이제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자전거 처음에 가면 이렇게 해서 굴러서 가잖아요. 그리고 속도를 올리기까지 약간 조금 처음에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 자전거 좋은 게 여기서 그냥 딱 바로 올리고 스로틀 하면 그 처음에 전기 모터로 빠르게 도와주니까 되게 편하지 않아요? 저도 그게 진짜 전기 자전거 좋더라고요. 따릉이나 이런 거 타면 처음에 이제 발 굴릴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전기차처럼 그냥 파워가 팍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평지는 당연히 얘가 모터 개입으로 되게 이제 파워가 생각보다 좋았고, 언덕은 약간 우리 킥보드 리뷰한 거 있잖아요. 전기 킥보드. 약간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등판력이. 제가 신사역에서 저 이제 여의도 공원까지 갔을 때 그때도 이제 언덕이 조금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흑성역 거기 지날 때 언덕이 있는데 거기서는 얘가 좀 힘들어 하거든요. 힘들어 하긴 하는데 또 올라가긴 해요. 얘 모터 파워로. 그래서 등판력은 약간 한계치가 있긴 한데 그래도 일반 한강공원 타는 데는 이제 무리가 없을 정도. 평지 타는 데는 사실 빠르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계치가 있다 보니까 또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여기도 의자 있잖아요. 얘도 뒤 2인용으로 타라고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2명 타면 힘이 많이 부족할 것 같잖아요. 사람 타지 말라고. 아, 그 사람 타지 말래요? 그럼 이거 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 발받침 아니에요 이거? 근데 사람 타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 파워 이야기 하니까 약간 저는 이게 모터벨로의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 싶은 게, 우리가 이제 그 전기자전거 처음에 이야기할 때 막 PAS, 파스 방식을 많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게 몰랐는데 타보니까 되게 별로던데요. 피디님들도 똑같이 느꼈잖아요. 이게 파스라는 게 우리가 페달을 밟을 때 이제 자동으로 모터가 개입되면서 더 이제 쉽게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상당히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는 이게 스로틀을 이제 돌리더라도 잘 안 되고, 내가 불필요할 때는 또 엄청 파워해갖고 오히려 저는 브레이크를 잡는 상황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기 자전거들은 다 이렇나 싶어하고 공유 자전거 타봤거든요. 근데 공유 전기 자전거들은 다 진짜 내가 원할 때 힘을 좀 도와주는 그런 느낌? 확실히 달랐어요. 그 모터벨로는 야 내가 갈 테니까 네가 알아서 따라와 이런 느낌이고, 공유 자전거는 네가 지금 좀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약간 그런 느낌. 정확하죠? 비유. 그래서 만약 제가 이제 이것만 타봤으면 이제 전기 자전거의 단점이라고, 그냥 파스 방식의 단점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공유 전기 자전거 타보니까 확실히 모터벨로의 이게 단점이다. 파스 방식을 어떻게 개입을 해서 도와주냐, 사용자를 도와주냐, 그 차이가 너무 커요. 너무 커. 그래서 얘는 내가 필요할 때는 스로틀을 아무리 당겨도 안 도와주고, 필요 없을 때는 또 막 확 힘을 몰아붙여 갖고 브레이크 잡아야 되고 좀 이상해요.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전기 자전거에 또 이제 단점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장점은 제가 따릉이로도 이제 주말에 한 번씩 탄단 말이에요. 근데 따릉이 타면 우리가 막 오래 타면 너무 힘들어갖고 잠시 쉬다 가다가 아니면 천천히 가다가 이래서 만약 집까지 가는 거리가 한 1시간이라면 한 1시간 반 이렇게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 자전거는 내가 힘들 때 모터 힘으로 갈 수 있으니까 도착하는 시간은 딱 좋아요. 내가 힘들던 힘들지 않던 그냥 그 시간은 확실하게 지켜지는 거지. 그리고 이제 전기 자전거다 보니까 요 배터리도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얘기하자면 모터벨로가 가진 배터리 잔량을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나마 여기서 이제 3칸으로 알려주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오르막 오를 때 한참 오르고 나서 배터리가 한 칸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내리막 내려가면 한 2칸, 3칸까지 다시 차요. 옛날 핸드폰 같잖아요. 옛날 피처폰 시절의 배터리. 뭐 어쩔 때는 확 줄어드는데 어쩔 때는 확 다시 늘어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퍼센트로 알면 좋은데 이게 3단계니까 하나에 33%인가? 막 이렇게 생각도 들잖아요. 확실히 이제 배터리에 관해서는 이제 되게 좀 단점이었다. 정확하지 않는 게 단점이고, 또 표시가 확실하지 않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였습니다. 우리 그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거 봐도 얘보다 조금 더 저렴한 거 막 30만 원, 40만 원대만 하더라도 퀄리티는 되게 좋은데 앱이랑 연동도 되고 되게 좋잖아요. 좀 사람들이 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배터리도 알려주고, 그런 점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꺼내는 것도 조금 불편했어요. 저는 배터리도
키로 이렇게 돌려서 떼고, 아마 이게 이제 도난 방지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서 빼야 되는데 요거 빼고 넣는 것도 사실 조금 이제 귀찮기도 하고요. 그리고 충전할 때도 좀 귀찮아요. 충전할 때 설명서 보니까 충전기를 배터리에 먼저 꽂고 그 다음 어댑터에 연결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순서를 지켜야 된다는 것도 사실 요즘 시대에서는 조금 귀찮긴 하죠. 그런 점만 좀 개선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 말대로 하면은 사실 네, 예. 집에 충전기 계속 꽂아놓고 네. 배터리 꽂는 게 아니라 네. 충전할 때마다 콘센트에서 어댑터를 뽑아야 돼. 그니까 우리 사무실에서 맨날 그렇게 충전하잖아요, 출근하면. 그리고 사실 이 키 방식도 뭐 안전 때문에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키 방식도 좀 불편하긴 해요. 이것도 뭔가 전자식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따지려면 한 100만 넘겠죠. 아니, 왜 전기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자전거는 주행거리가 중요하잖아요. 주행거리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테스트를 진행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피디님들도 느끼셨겠지만 20km 정도는 충분히 탈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저희 집까지 재보니까 한 14km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풀로 전기 가지 않고 반은 페달로 밟고 반은 이제 스로틀을 이제 돌리면서 갔거든요. 그냥 편도로만 갔을 때 배터리가 3칸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처럼 타시는 분들은 20km 이상 아마 한 30-40km는 타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스로틀만 풀로 땡기면 20km 정도? 저희 유혜영 PD님이 집까지 12.3km인데 편도로 갔을 때 이제 오르막이 확실히 있잖아요. 그때 배터리 어느 정도 남았어요? 그게 희한한 게 네.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얘가 이제 힘을 많이 써서 그런지 네. 배터리가 빵칸이 됐다가 네. 집에 도착하니까 다시 3칸으로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피처폰 배터리 같다니까. 그 배터리 표시하는 게. 그리고 저희 똥물리의 PD님은 집까지 한 11km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똥물리의 PD님이 이제 알려주신 거 보니까 퇴근할 때 탄천 인근에서 한 6.5km 주행했을 때 배터리 한 칸 소진했고요. 그리고 이제 동호대교 인근 한 10.3km 주행했을 때 배터리 한 칸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똥물리의 PD님은 풀스로틀로만 갔잖아요. 페달 안 밟고. 그러면은 20km 안 될 수도 있겠는데요. 안전한 범위는 한 15km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기엔 어렵고 이제 파스 방식으로 갈 건지 스로틀 방식으로 갈 건지 페달을 얼마나 많이 밟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한 15에서 20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모토벨로 전기 자전거 그러니까 50만 원 후반대에 구입한 이제 소감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전기자전거 처음 써본 입장에서 얘는 그냥 자전거가 아니에요. 거의 자전거의 모양을 쓴 이제 스쿠터 같은 느낌?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따릉이를 탔던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만족감은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제 편안하게 퇴근할 때 한강 보면서 퇴근하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뭔가 분위기 있고. 대신 단점 뭔지 알아요? 내가 약간 좀 운동하고 싶어서 자전거 타서 퇴근하잖아요. 한강 보면서. 그 한강 라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갖고 라면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게 단점이에요. 피디님 안 그랬어요? 너무 라면 먹고 싶어져요. 그리고 또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만약 이제 자전거로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전기 자전거로 이제 조금 도와주고 이제 조금 페달 밟으면서 이제 운동 용도로 이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운동 절대 안 됩니다. 사지 마세요. 운동 용도로는. 타다 보면 이제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스로틀이나 이제 모터 개입이 뒤에 파스가 이제 개입이 되잖아요. 그럼 좀 더 편하게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페달로 절대 안 돼.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왜 100만 원 이하의 전기 자전거를 비추하는지 아니면 더 좋은 거를 사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대신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처음부터 좋은 걸 구입해서 만족해서 오래 타면 그만큼 더 돈을 아끼는 게 사실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이러한 이제 입문용 전기 자전거를 구입하는 것도 이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러한 전기 자전거를 타면서 내가 뭐 이제 편의성에 더 중점을 두는지 파스 방식에 더 중점을 두는지 배터리에 더 중점을 두는지 그런 걸 파악하고 나서 나중에 확실히 돈값하고 더 만족스러운 전기 자전거를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피디님이 나중에 구입하신다면 어디에 더 중점 둘 것 같아요? TAS 그게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진짜 저를 딱 도와주는 느낌이 나는 공유 자전거 느낌 나는? 네 그런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똥물리 피디님은요? 저는 배터리랑 모터 힘이. 근데 어차피 한강공원에서는 속도 제한이 20km잖아요. 얘가 20km까지는 또 빠르게 가거든요.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면 제가 입문용으로 이제 그나마 이제 비교적 저렴한 제품을 구입해서 그나마 뭐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많아도 이제 좀 입문용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막 80만 원, 90만 원, 100만 원짜리 구입했을 때 그때 만족감이 너무 좋다면 또 이 제품에 대한 평가가 많이 달라지겠죠.